네, 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사털기의 민홍섭 이승우 회사입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다룰까 하다가 저희가 처음 재무제표 수사떨기 1회를 처음 다룬 게 골프종 재무제표로 시작을 했던 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. 그때가 한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그냥 골프 인기가 엄청난 폭발하던 시기였었죠. 벌써 2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그간 이제 한국의 이 골프 시장에 대한 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정말 그 골프장 자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익이 어떻게 나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. 다행히도 이 상장사 중에서 이 골프장에서만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공시해주는 기업이 있어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재미있는 골프장 재무제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번 골프장을 주제로 해서 좀 보려고 하는 기업은 남아산업이라는 남아산업. 네. 좀 생소하실 텐데요. 이 회사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국내 골프장 1호 상장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공시된 자료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골프장 자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상장사가 아니어서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없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 남아산업의 경우는 상장사이면서 이 무한 컨트리클럽이라는 주 영업 활동을 운영하고 있어서 골프장 재무제표로 분석하기에 좀 알맞다고 봤습니다. 이 남아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히 그럼 스캔을 먼저 좀 해볼까요? 보면은 가장 최근 기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자산 총액은 약 1,988억 원, 이 중에서 이제 뭐 단기기업 투자 주식이 804억 원, 이용자산 449억 원,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금융상품 같은 게 432억 원,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자산의 한 30% 수준이 토지 건물과 같은 골프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니까 투자 상품이나 캐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, 보니까. 그리고 또 보면은 자산이 1988억인 거에 비해서 부채가 170억밖에 안 됩니다. 사실상 게다가 이 부채도 외부 차입이 거의 없이 무차입 경영으로 좀 운영되고 있어서 재무 구조가 거의 7%의 부채 비율에서 보여주듯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첫 이미지가 생기게 되네요. 네, 먼저 이제 이 유형자산의 자산 내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전체 유형자산 뭐 449억 중에서 토지가 162억 원으로 한 36%,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13.7%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. 골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넓은 골프장 내에 건물이라는 거는 클럽하우스 내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그늘집이라든지 작업용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을 테니까 건물의 비중이 낮은 건 좀 당연하겠죠. 근데 이제 생소해 보이는 계정이 있는데요. 바로 이제 뭐 코스와 뭐 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 169억 원, 뭐 15억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의 유형자산에서는 보이지가 않죠, 이게. 그래서 보고서 그렇죠. 주석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코스와 조경은 뭐 토지와 마찬가지로 상각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골프장의 뭐 코스, 조경은 사실상 뭐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고 이 골프장 업의 특성상 계정 구분이 좀 중요해서 이를 좀 구분해서 기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업 보고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재고자산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골프장의 뭐 잔디 관리를 위한 비료, 뭐 농약, 뭐 세사 등과 같은 것과 이제 이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상품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, 제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주석 봐보니까는 재고실사 일자를 1월 2일 날 했다라고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. 보니까 이때 아마 감사인분들께서 또 비료포대에 페인트 샜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샜겠네요. 네, 추웠을 때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쪽을 간단하게 좀 봐보면 이 골프장이 결국 대중제, 퍼블릭 골프장인 만큼 골프장 입장료, 그린피죠. 그린피가 전체 매출의 한 77% 차지하고 있는 159억 원, 그리고 대여 수익이라는 표현을 했어요. 32억 원으로 15%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여 수익은 보통 이제 골프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라운딩 할 때 타고 다니는 전동 카트피죠. 카트피를 여기서 이제 대여 수익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수익은 클럽 레스토랑이나 그늘집에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식음 매출이겠죠. 저희가 사실 이 회사를 고른 이유는 오늘 저희 재무제표 수사떨기 주제로 사업보고서상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의 이제 실적 항목을 보게 되면 이 매출을 구성하는 가격과 내장 객수, 즉 PQ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골프장 사업에서 PQ를 하면은 그중에서 P 가격이라 하면 그린피나 카트피를 의미할 것이고 또 Q 하면은 결국 해당하는 연간 내장객 수인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보고서상에서 드러나 있더라고요. 사실 이게 골프장 산업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내부 정보이자 관리의 자료인데 이게 사실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골프장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의 주석과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성수기에는 평균 그린피가 주중 9만
27,500원, 주말 14만원 이렇게 기재도 되어 있고, 또 카트피가 인당 2만원, 그러니까 한 라운딩 하나 4명 하면 8만원에 받고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OCC를 보여주고 있는데, 내장 객수 2024년 한 해간 라운딩을 한 인원수가 16만 6천 명으로 캡터로 보면 55.64%인 것까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저희가 한번 2024년 사업보고서상 내장 객수를 각 매출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. 그래서 카트비는 인당 원 가격이 2만 원에 좀 근사하게 나왔고, 네. 인당 수입 같은 경우는 95,763원. 네. 그 다음에 인당 식음료는 좀 작습니다. 8,334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그린피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라서 변동이 발생하고, 패키지의 경우에는 또 할인이 들어갈 수 있어서 평균 그린피 수입이 정상 요금 대비는 나쁘게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. 또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코로나 특수로 인한 골프 인기를 한번 숫자로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영업수익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수익이 뭐 2020년에는 18%, 2021년에는 46%, 2022년에는 18% 이렇게 뭐 크게 증가를 합니다. 그래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2022년을 보게 되면 골프장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티오프 시간 대비 실제 고객이 이용한 시간의 비율을 보면 무려 82.4%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77% 이상의 가동률을 보여줬으니까 네. 사실상 거의 풀로 돌아갔다고 봐야겠죠. 근데 이제 골프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규모 자금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마진율이 높을까?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면 2024년에는 38.7% 수준이고 매출이 높았던 2022년 같은 경우는 58%까지 굉장히 높네요. 올라갑니다.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시기 동안 매출 성장률이 높았다고 했잖아요. 그동안 영업이익 성장률은 더 높았어요. 그래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2020년부터 34%, 21년에는 86%, 22년에는 28%로 전년 대비. 그래서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. 결국은 이게 골프장 비즈니스가 전형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비중의 사업 구조고, 그 특성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골프장이라는 게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크고, 조성비용이 홀당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책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, 그 이후에는 한번 세워진 골프장에서는 이제 유지관리 위주의 고정비 구조인데, 이게 또 그렇게 높지 않은 특성도 있으니까요. 비료 뿌리고 코스 잔디바 관리하고 뭐 이 정도의 수준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, 그래서 고정비 중심의 이런 사업 구조이니 쉽게 손님이 조금 더 온다고 해서 그 비용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고,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진율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보이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비용의 항목을 한번 보게 되면요.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급여입니다. 급여성 항목으로 보면 급여부터 이제 상여, 뭐 퇴직급여, 뭐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네. 전체 영업비용의 48%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절반이 사실상 인건비다. 그리고 나머지가 감가상각비가 좀 9.3% 정도 네. 차지하고 있고, 코스 관리나 뭐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12%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하나 특이한 건 경기비라는 계정이 하나 있어요. 이게 보니까 사업보고서상에서 주요 계약사항 중에서 우리 그 KLPGA 경기가 열리고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인 것 같은데, 아마 관련해서는 또 대회 개최 비용도 들어갔다는 것도 재미있는 또 계정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대중제 골프장이기 때문에, 즉 회원제가 아니라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보증금 관련 계정은 좀 볼 수가 없는데요. 그렇죠. 또 골프장 재무제표에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계정 중 하나가 보증금인데, 네. 회원제 골프장 경우에는 회원권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게 돼서 큰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. 회원들이 그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할인된 그린피나 또 예약을 좀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든지 와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하는 구조가 되는데, 결국 이 회원권은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채의 계정이기 때문에, 보통 이제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재무상태표상 뭐 회원권 보증금이라던가 예수 보증금 혹은 골프장 입회금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부채 계정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회원권은 마찬가지로 회원권 거래소나 지인들 통해서 서로 사고팔고 하게도 되는데, 보통 한 구자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비싼 거는 뭐 1, 20억씩 하기도 하죠. 보통 이제 외부 감사할 때 이제 보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회사가 들고 있는 이 회원권 시세 이런 거잖아요. 그쵸. 그래서 회원권 시세 사이트 들어가서 막 검색도 해보고 뭐 떨어졌는지 손상 잡아야 되냐 네, 이런 것도 큰 이슈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회원권 보증금과 관련해서 좀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, 이 애경 중부 CC 같은 경우는 이제 애경 케미칼의 100% 소유한
회사인데요. 여기 이제 골프장의 주석상 유형자산을 보게 되면은 오스진 페어웨이라는 계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골프장 입회금 계정으로 보증을 받고 있죠. 그래서 뭐 주석사항을 보면 입회금 같은 경우는 분양 후에 3년 내지 뭐 5년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체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. 그래서 1년 내 도래하는 유동성 입회금이 한 269억, 그다음에 장기 입회금이 한 78억으로 총 한 347억 정도의 입회금이 계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이 골프장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골프장이 가지는 계정이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골프 산업을 회사의 재무제표에서도 잘 볼 수 있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무제표 썰기의 이농섭, 이승훈 회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